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저녁입니다. 장도 끝났고 이제 오늘 하루 흐름을 다시 돌아보실 시간일 텐데요. 요즘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마음이 참 복잡하실 겁니다. 삼성전자만 왜 이렇게 답답하냐? 반도체는 좋다는데 왜 삼성전자는 시원하게 못 가냐? SK하이닉스는 저렇게 강한데 삼성전자는 언제 움직이냐?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저도 이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삼성전자를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은 요즘 시장을 볼 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AI 반도체가 좋다고 합니다. HBM 수요가 폭발한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커진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강하다고 합니다. 마이크론도 좋고 SK하이닉스도 강하고 반도체 장비주도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삼성전자를 들고 있으면 생각보다 시원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더 답답한 건 비교입니다. 예전에는 한국 반도체를 말하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코스피를 말해도 삼성전자였고, 외국인 수급을 말해도 삼성전자였고, 한국 대표 기업을 말해도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HBM이라는 키워드가 시장 중심으로 올라오면서 SK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면 SK하이닉스가 먼저 언급되고, 엔비디아 공급망 이야기가 나오면 SK하이닉스가 먼저 떠오르고, HBM 수요가 폭발한다는 말이 나오면 시장 자금도 SK하이닉스를 먼저 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정말 밀린 거냐? 이제 반도체 대장은 바뀐 거냐? 삼성전자는 다시 평가받을 수 없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시선을 조금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SK하이닉스가 잘한 건 인정해야 합니다. HBM에서 시장 신뢰를 먼저 얻었고 AI 메모리 시대의 대표 수혜주로 강하게 평가받았습니다. 이건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여기서 끝난 회사처럼 보면 그건 또 너무 단순합니다. 삼성전자의 진짜 방역 포인트는 SK하이닉스와 똑같은 방식으로 HBM 하나만 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평가받을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DRAM 1위, HBM 4위, 선단 패키징, AI 팩토리, 파운드리 이 5가지가 한꺼번에 맞물릴 때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시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답답하다는 분들 이 부분은 꼭 보셔야 합니다. SK하이닉스 추격 속에서 삼성전자의 진짜 방역 포인트는 단순 비교가 아니라 전체 판에 있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강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건 감정적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서 시장 신뢰를 먼저 얻었습니다. AI 서버 시장에서 HBM이 핵심 부품으로 떠올랐고 GPU 옆에 붙는 고성능 메모리가 AI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SK하이닉스를 좋게 본 건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HBM을 잘했고 고객사 신뢰를 얻었고 AI 메모리 수요 폭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HBM 검증, 수율, 발열, 납품 일정, 고객사 신뢰 이런 질문들이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냉정합니다. 좋은 회사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돈이 어디서 벌리는지, 고객사가 누구를 선택하는지, 시장 기대가 어느 쪽에 더 선명하게 붙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먼저 크게 평가받은 겁니다.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면 시장은 이제 다음 질문을 던질 겁니다. 삼성전자는 어디서 다시 따라잡을 수 있나? 그 답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삼성전자의 첫 번째 반격 포인트는 DRAM입니다. 요즘 HBM이 워낙 뜨겁다 보니 기본 DRAM의 중요성이 조금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HBM도 결국 DRAM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AI 서버가 커질수록 HBM도 중요하지만 일반 서버용 DRAM, 고용량 메모리, 데이터 센터 메모리 수요도 같이 커집니다. AI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 센터를 키우고 클라우드 업체들이 서버 투자
숫자를 늘리면 메모리 수요는 훨씬 넓어집니다. 삼성전자가 D램 시장에서 강한 체급을 가지고 있다는 건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HBM 하나만 싸우는 회사가 아닙니다. D램 전체 시장에서 체급이 있고 생산 능력이 있고 고객 기반이 있고 오랜 제조 경험이 있습니다. HBM이 너무 뜨거운 구간에서는 D램 1위라는 말이 덜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체력은 이런 기본 메모리에서 나옵니다. D램 가격이 올라가고 서버 메모리 수요가 강해지고 HBM4E까지 고객사 검증을 통과하면 삼성전자의 실적 해석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답답해 보이는 이유는 시장이 아직 이 여러 조각을 한꺼번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D램 1위라는 체급도 있고 HBM4E라는 다음 세대 카드도 있고 파운드리와 선단 패키징, AI 팩토리까지 연결되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보면 삼성전자가 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만 보면 답답하고 SK하이닉스만 보면 비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HBM만 보면 삼성전자가 늦어 보이고 파운드리만 보면 아직 확인할 게 많아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것보다 돈이 어디서 어디로 번지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기대가 HBM으로 갈지, D램 가격 회복으로 갈지, 파운드리로 갈지, 선단 패키징과 장비주로 갈지, 전력 인프라까지 퍼질지 이 흐름을 같이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준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를 통해서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돈이 어느 길목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보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삼성전자만 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이 HBM 쪽으로 먼저 갈 수도 있고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번질 수도 있고 장비주로 옮겨갈 수도 있고 AI 데이터 센터 흐름을 타고 전력 인프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뉴스 하나에 바로 흥분하는 게 아니라 그 뉴스가 어느 섹터까지 확산되는지, 지금 자리가 돌파인지 눌림인지 아니면 이미 과열된 자리인지 같이 보는 겁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뒤쪽에서 이 자료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반격 포인트인 HBM4E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게 HBM4E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HBM3E 구간에서 받은 의심을 다음 세대에서 뒤집을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12단 HBM4E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했고 높은 대역폭과 용량, 전력 효율을 내세우며 다시 HBM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샘플을 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샘플은 시작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고객사 검증입니다. 고객사가 테스트하고 전력 효율을 보고 발열을 보고 장시간 안정성을 보고 실제 시스템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산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HBM4E는 승리 선언이 아니라 반격의 출발선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출발선에 다시 섰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HBM3 구간에서 삼성전자는 시장의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의심을 다음 세대에서 뒤집으려면 HBM4E에서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고객사 검증을 통과하고 양산 안정성을 보여주고 실제 납품으로 이어지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HBM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AI 서버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고객사들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원합니다. 하나의 공급세만 의존하는 건 고객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품질과 양산을 증명할 수 있다면
두 번째 공급자 혹은 추가 공급자로서의 가치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세 번째 방역 포인트는 선단 패키징입니다. 이제 AI 반도체는 칩 하나만 잘 만든다고 끝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GPU가 있고 HBM이 있고 베이스 다이가 있고 인터포저가 있고 패키징이 있고 전력과 발열 관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처럼 맞아야 AI 서버 성능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패키징을 상대적으로 뒤쪽 공정처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AI 반도체에서는 패키징이 전면으로 올라왔습니다. 데이터가 얼마나 빠르게 오가느냐, 열을 얼마나 잘 빼느냐, 여러 칩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연결하느냐, 신호 손실을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성능을 좌우합니다. 삼성전자가 선단 패키징을 강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HBM4E를 잘 만들어도 고객사 칩과 잘 붙이지 못하면 최종 성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패키징까지 강해지면 삼성전자는 단순 메모리 공급자가 아니라 AI 반도체 구조 전체를 제한할 수 있는 회사가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서 강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함께 묶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조가 실제 경쟁력으로 인정받으려면 결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판이 HBM 하나에서 패키징과 시스템 전체로 커질수록 삼성전자가 다시 주목받을 여지는 커집니다. 네 번째 방역 포인트는 AI 팩토리입니다. AI 팩토리라는 말이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와 제조, 반도체 인프라가 하나의 거대한 생산 시스템처럼 움직이는 개념입니다. 예전 공장이 제품을 찍어냈다면 AI 팩토리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모델을 학습시키고 추론을 돌리고 AI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장처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GPU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HBM이 필요하고 서버용 D램이 필요하고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전력 효율이 필요하고 냉각이 필요하고 패키징과 파운드리 기술도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AI 팩토리를 말한다는 건 단순히 메모리 하나만 팔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인프라 전체에 필요한 반도체와 시스템 기술을 함께 가져가겠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의 체급과 잘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회사이면서 파운드리 회사이고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고 데이터 센터 저장 장치도 가지고 있고 모바일과 가전, 디바이스 생태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AI가 데이터 센터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기기와 공장, 로봇, 자동차, 가전으로 확장될수록 삼성전자가 연결할 수 있는 영역도 넓어집니다. 물론 지금 시장은 가장 먼저 숫자가 찍히는 HBM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팩토리라는 큰 판으로 가면 삼성전자의 이야기는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다섯 번째 방역 포인트는 파운드리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그동안 시장에서 많은 의심을 받았습니다. TSMC와의 격차, 고객사 확보, 수율, 양산 안정성 이런 질문들이 계속 따라붙었죠. 이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다시 크게 평가받으려면 파운드리에서도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파운드리를 무조건 약점으로만 볼 필요도 없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커질수록 최첨단 공정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한 곳에만 모든 물량을 맡기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망 안정성, 가격 협상력, 생산 능력,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생각하면 대안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2나노와 차세대 공정에서 수율과 양산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 고객사들은 다시 삼성 파운드리를 볼 이유가 생깁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가진 회사입니다. HBM4E 안에 들어가는 베이스 다이, 로직과 메모리의 결합, 첨단 패키징까지 연결하면 파운드리 이야기는 HBM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AI 반도체는 점점 더 메모리와 로직이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모두 가진 회사라는 점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 하나만 따로 보면 판단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왜 올라갔는지 봐야 하고 마이크론 실적도 봐야 하고
엔비디아와 AI 서버 수요도 봐야 합니다. HBM4E를 보면 고객사 검증을 봐야 하고, 선단 패키징을 보면 후공정과 장비주를 봐야 하고, 파운드리를 보면 D나노와 고객사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에 유가, 환율, 금리, 외국인 수급까지 붙습니다. 이걸 매일 혼자 다 챙기려면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종목 하나를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HBM으로 갈지, 파운드리로 갈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갈지, 장비주로 갈지, 전력 인프라로 갈지 큰 그림을 펼쳐놓고 보는 자료입니다. 주식에서 가장 무서운 건 좋은 뉴스를 보고도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장비주가 움직일 수도 있고요. HBM 뉴스가 나왔는데 후공정과 패키징 쪽으로 돈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뉴스가 나왔는데 전력 인프라가 더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의 이동 경로를 봐야 합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를 정리해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리크 같은 종목들을 무조건 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돈이 어느 길목으로 번질 수 있는지 보기 위한 관찰 리스트로 담아둔 겁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 7개 섹터를 같이 봐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돈이 삼성전자 하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HBM, 파운드리, 패키징, 장비, 전력 인프라 쪽으로 같이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한 종목만 붙잡고 있으면 돈의 방향을 놓치기 쉽습니다. 삼성전자가 답답할 때 오히려 다른 길목에서 돈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고, 반대로 주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인 뒤 삼성전자가 뒤늦게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타점 기준 4개도 넣어뒀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붙는 돌파인지, 큰 흐름 안에서 쉬어가는 눌림인지, 무너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회복인지, 아니면 이미 과열돼서 피해야 하는 자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좋은 종목을 보고도 너무 비싼 자리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흐름이 살아있는데 잠깐 눌렸다는 이유로 너무 빨리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료에는 단순 종목명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봐야 하는지까지 같이 정리했습니다.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SK하이닉스와 비교 때문에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건 아닌지, 삼성전자의 방역 포인트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너무 큰 비중을 넣는 건 아닌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 정도만 체크해도 비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훨씬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자료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감정적으로 따라가지 않기 위해 시장의 흐름을 차분하게 보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바로 흥분하지 않고 그 뉴스가 어느 섹터로 번질 수 있는지, 어느 자리가 너무 뜨거운지, 어느 구간에서 확인이 필요한지 같이 보자는 취지입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와 함께 필요한 안내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이걸 다 챙기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SK 하이닉스 시총 추격, HBM4E, D램 가격, AI 팩토리, 선단 패키징, 파운드리, 엔비디아, 마이크론, 미국 반도체주, 환율, 외국인 수급까지 봐야 하잖아요. 이걸 매일 혼자 다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볼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시장 체크 포인트,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장중 수급 흐름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고요. 수익을 보장하는 공간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료와 시장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삼성전자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답답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너무 강하게 올라왔고 HBM 시장에서 먼저 인정받았고 삼성전자와의 시총 비교까지 나오는 상황이면 주주분들 마음이 흔들리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단순히 HBM에서 늦은 회사로만 보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봐야 할 반격 포인트가 있습니다. D램 1위의 체급, HBM4E의 다음 세대 카드, 선단 패키징, AI 팩토리, 파운드리. 이 조각들이 하나로 맞물릴 때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인할 건 많습니다. 고객사 검증이 필요하고 양산 안정성이 필요하고 실제 납품이 필요하고 외국인 수급도 따라와야 합니다. 하지만 끝난 싸움은 아닙니다. SK 하이닉스가 먼저 달렸다면 삼성전자는 더 큰 판에서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답답함에만 갇히면 반격 포인트가 안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진짜 승부는 HBM 하나가 아니라 AI 반도체 전체 판에서 다시 신뢰를 얻는 데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삼성전자의 HBM4E와 선단 패키징, 파운드리 전략이 어떤 종목과 섹터로 돈의 길목을 만들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